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돌싱녀입니다. 결혼 5년 차에 참 황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이혼 사유들이 많다지만 제 이혼 사유도 들어보시면 참 어이없으실 겁니다. 제 이혼의 발단은 무당과 점을 맹신하는 시모 때문이었거든요. 무당과 점을 좀 지나치게 좋아하셨는데 처음엔 단순히 어머님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저랑은 크게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막무가내의 믿음 때문에 저는 이혼을 강요받게 되었던 거죠. 저는 남편,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와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죠. 나중에 보니 저희 엄마와 남친네 어머님도 서로 이름은 아는 사이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저희 엄마 친구분이 남친 어머니 친구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였던 거죠.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남친은 아버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아버님은 주유소도 운영하시고 세차장과 편의점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등 여러 가지 사업체를 들고 있는 분이셨어요. 남친은 그런 아버님 밑에서 관리직 일을 했습니다. 남친네 집은 금전적으로도 여유도 꽤 있는 편이었기에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결혼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했어요. 시댁에서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주셨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또 남자친구도 성격이 수더분하고 착한 편이어서 별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다 괜찮았는데 다만 한 가지, 어머님이 사주나 미신 등의 무속신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특히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무당이 한 명 있는데 어머님이 그 무당 말을 엄청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집안일이든 무언가 일이 생기면 뭐든 다 그 무당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죠. 남자친구가 그런 언지를 줬을 때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사주 미신 좋아하는 사람이야 워낙 많고 저도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님처럼 맹신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볍게 혹은 재미삼아 신년 운세 보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점 보는 데에 별로 거부감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걸 워낙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도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이 제 생년월일도 바로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자주 찾아가는 보살님이 있는데 궁합 한번 보려고 하신다고요. 대놓고 얘기하시길래 저도 웃으면서 보시고 꼭 결과 얘기해달라고 저도 궁금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궁합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궁합이라고 천생연분이라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저랑 결혼시키면 사업도 더 잘 될 거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했대요. 제가 남친의 부족한 부분을 다 메꿔주는 사주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자식운도 좋아서 결혼하고 바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을 건데 그 자식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잘 될 거라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그 궁합 결과를 듣고 나서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고 예뻐하셨어요. 내가 너 처음 보자마자 내 며느리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야. 궁합이 이렇게 잘 맞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지. 그러셨거든요. 저는 다른 조건들보다 일단 궁합이 좋다는 것에서부터 점수를 얻고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점수를 얻은 정도가 아니라 어머님이 눈에 꿀이 떨어지게 저를 좋아하실 정도였죠. 저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 궁합도 좋다는데 사실 저도 싫을 건 없잖아요. 궁합이 좋다니 잘됐다 그 정도는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에게 그 무당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종교 같은 느낌일 정도로 그 무당 말을 다 따르는 겁니다. 결혼 날짜도 그 무당이 말하는 날짜로 정했어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에는 안 보이는 곳곳에 부적도 어머님이 붙여놨습니다. 그 무당이 시킨 거였죠.
신혼집의 부적이라니 찝찝하긴 했어도 어머님이 좋은 거라고 복이 더 많이 들어오라고 붙인 거라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어머님이 좀 그 무당을 맹신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어머님의 사생활이고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한테 특별히 피해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무당에게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면서 제 결혼 생활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무당 말대로 제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아버님 사업이 더 번창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딱히 더 안 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잘 될 것도 없이 현상 유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을 거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초반부터 아이를 바로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혼하고 4년 넘게 아이가 안 생겼던 거죠. 이래저래 맞지 않는 부분은 많았지만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머님과 그 무당 사이가 틀어진 건 아버님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새롭게 투자하고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셨나 봐요. 그 무당은 대박 날 거라고 했고 아버님도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버님이 새롭게 시작했던 그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아버님이 동업자라고 믿었던 사기꾼한테 당하신 거였고 크게 금전적인 손해를 봤죠. 아버님도 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을 좀 믿기는 하시는데 그때 사기 당하시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크게 다투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컸는지 이혼 한 해 만에 할 정도였죠. 사실 그것도 웃긴 게 아버님도 잘 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잘 안 되고 나니 어머님을 바로 비난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소개해준 점쟁이 말 믿었다가 망할 뻔했다고요. 하여튼 그 외에도 그 무당과 어머님 사이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나 본데 결론적으로 어머님은 그 무당에게 완전 학을 떼고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무당을 믿고 의지하는 게 컸기에 쉽사리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번 큰일을 겪고 나니 그 무당이라면 학을 뗄 정도로 치를 떠시면서 손절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갖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보니 순 엉터리고 사기꾼 같다며 내가 여태까지 그런 엉터리한테 속은 것 같다고 분통 터진다고 하셨죠. 게다가 어머님은 이제 와서 보니 그 사기꾼 무당이 한 말 중에 맞은 게 제대로 없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무당이 저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아들하고 천생연분이다. 며느리 사주가 너무 좋다. 이 집에 복덩이가 글러 들어오는 거다 등등 저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이제 그 무당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다 보니 저에 대한 얘기들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 무당이 뭐라고 했든 저는 그대로 저고 또 결혼 생활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것 말곤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었는데도 무당과 틀어진 이후로 어머님은 묘하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어머님이 이제 무당이나 점에 대해 무조건적인 맹신은 안 하시겠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몇 달 뒤 어머님은 또 다른 무당한테 완전히 꽂히셨어요. 전에 무당은 사기꾼이지만 이 무당은 진짜라며 새로운 무당한테 완전히 꽂히신 거였죠. 어머님 말 전에 믿었던 그 사기꾼 무당은 틀린 것도 많았지만 이 무당은 말했다 하면 다 맞다고 엄청 용하고 신발이 장난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시는 신부터 다르다나 뭐라나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차라리 종교를 믿어보시지 왜 무속인한테 자꾸 저러실까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어머님 성격이 저러신가 보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새로운 무당에게 꽂힌 지도 반년 이상이 넘어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약속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전했어요. 남편은 늦게 온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라고 그냥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전에 맛있게 드신 디저트도 사놓았죠. 집도 평소보다 더 깨끗이 치워놓고요. 나름 어머님 오신다고 준비를 한창 했고 어머님이 오셔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제 앞으로 뭘 던지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용준이랑 이혼해 줬으면 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돈은 좀 챙겨주마. 다짜고짜 이혼해달라고 이혼장을 주시니 어처구니 없다는 말로도 부족했죠. 이혼이라뇨 어머니.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둘이 결혼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기꾼 무당말을 잘못 듣고 아휴. 어머니 왜 이러시는지 자초지종이라도 얘기해 주셔야죠. 갑자기 와서 이혼하라고 하시는 게 어딨어요. 그 애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알아요? 용준이도 안다. 네? 남편도 다 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천장으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 애가 안다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혼 얘기할 거란걸요? 그래. 그럼 어머님하고 그 애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용준이도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따르기로 했어. 어머님 뜻이 뭔데요?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싸늘하게 보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너랑 살면 내 아들이 단명 된다. 네? 용보살이 너랑 살면 내 아들이 단명 돼. 너랑 내 아들이 완전 상극이래. 정말 안 좋은 궁합이란다. 전에 그 사기꾼 같은 무당이 너 보고 그랬지? 사주가 너무 좋고 내 아들하고 우리 집에 도움되는 사주라고. 근데 그거 다 뻥이래. 용보살님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랑 내 아들은 궁합이 완전 최악이란다. 네가 우리 용준이를 잡아먹을 팔자래.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그 무당의 말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새로 홀딱 빠져있는 그 용보살인가 뭔가 하는 무당이요.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히려 웃음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본인 할 말 다 하셨죠. 가만 생각해보면 용보살님 말이 맞아. 너랑 용준이 결혼시키고 너네 시아버지 사업 사기당했잖아. 너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조심성 많은 사람인데 그전에는 그런 일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갑자기 사기당하고 그 일 때문에 너네 시아버지랑 나랑 이혼까지 갈 뻔했어. 그게 보통 일이니?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너랑 용준이가 결혼하고 그런 일 겪은 거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그뿐이야? 너랑 용준이 그렇게 병원 다니고 별짓 다 해봐도 애도 안 생기고. 너는 우리 집 복덩이가 아니고 우리 집에 부름만 가져다주는 골칫덩이였던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너무 열받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무당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어머니, 지금 장난치세요? 뭐야? 그깟 무당이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말 몇 마디 듣고 저를 내치신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옷을 노르시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거품 물었죠. 그래? 너 본성 나오네? 무섭다. 이 성질머리 어떻게 참고 살았냐? 시어머니 앞에서 걔가 어쩌고 저째?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AI 인공지능 시대에 무속인 말 몇 마디 듣고 잘 사는 아들 이혼을 시킨다고요? 인공지능 시대고 뭐고 너 때문에 내 아들 단명하게 생겼다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있으리? 잘 살긴 뭘 잘 살아. 애도 못 가지면서.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그런 무당들 거의 사기꾼이에요. 한 번 당해놓고 또 그러세요? 네가 뭔데 사기니 뭐니 그따위 소리야. 용보살님은 다르다고. 그럼 제가 그런 소리 안 하게 생겼어요?
그깟 무당말에 잘 살고 있는 저 이혼시키고 내치신다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너 들어오고 우리 집에 애군이 제대로 꼈다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래. 네가 우리 집 다 말아먹는다더라. 어머님이 눈이 돌아서 저한테 따지는데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용보살이란 사람한테 미쳐있는 어머님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요? 저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설령 이혼 얘기를 해도 남편과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뒤로 쏙 빠져있는 남편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지금 나한테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 던지시는데 당신도 다 알고 있는 거라며? 그게... 와, 진짜 무섭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런 티 전혀 안 냈는데 사실은 어머님이랑 이혼 얘기를 했어. 진짜 소름이네. 그게... 지금 당장 들어와. 이혼을 하더라도 당신이랑 내가 얘기해야 맞지. 왜 어머님이 되도 않은 무당 얘기하면서 이혼을 해라 마라 하시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들어와.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방으로 들어가느냐고 거실에서 난리치는데 그냥 남편 오기 전까진 말 안 하겠다고 하고 문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한테 일어나 싶었죠. 그렇게 30분가량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밖으로 나갔죠. 제 눈치를 보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못나고 비겁해 보이던지 귀싸대기라도 올려붙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입으로 말해봐.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 말을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죠. 어머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해도 남편만이라도 아니라고 어머님 생각이라고 했으면 저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도 이혼을 원하는 건지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상등신이랑 내가 결혼을 했구나 싶었죠. 왜 말을 못해? 어머님이랑 당신 생각이 같은 거냐고 묻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그러는 겁니다. 미안해 여보. 근데 우리 아이도 안 생기고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어. 뭐라고? 나도 엄마 때문에 그 용보살님 몇 번 만나봤는데 예전에 그 사기꾼 같은 보살하고는 달라. 이분은 진짜 예리하고 용해. 느낌 자체가 달라. 근데 당신이랑 나랑 계속 살면 내가 단명하는 거 맞대. 팔자에도 없는 단명을 한대. 당신이랑 내가 서로 갉아먹는 사주고 정말 안 좋대. 그게 당장은 안 드러나도 세월이 갈수록 점차 안 좋게 드러난대. 우리는 서로한테 안 좋은 거야. 남편도 그 무당 얘기를 주절주절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머님 같아서 소름까지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세뇌라도 당한 것처럼 그 무당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는데 이게 정말 남편하고 어머님의 뜻이 맞구나. 어머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남편도 나하고 이혼을 원하는구나.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망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멀거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침까지도 남편은 전혀 티도 내지 않았고 이혼의 이자도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랑 이혼을 원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저는 이혼 못합니다. 제가 무슨 갖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려도 되는 장난감인 줄 아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궁합 좋다고 얼씨구나 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무당은 궁합 안 좋다고 했다고 이혼해달라고요.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요. 저 말하는 것 봐라. 야, 단순히 궁합 안 좋다고 이러니? 너랑 사면 내 아들 죽는다잖아. 그 무당 말이면 무조건 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제가 왜 이혼해줘야 되느냐고요. 어따 대고 헛소리를 자꾸.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혼 안 합니다. 기어코 네 서방 잡아먹어야 속 시원하겠니? 제가 괴물이에요? 잡아먹길 누굴 잡아먹어요? 이혼 안 할 겁니다.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싫다고 해도 우리도 이혼 소송 걸면 돼. 예, 소송 거세요. 이혼 사유로 무당이 이혼하라고 했음. 이렇게 꼭 적으시고요. 제 말에 어머님 노려보더니 그러시더군요. 좋다. 협의를 하자.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면 뭐 얼마나 줄 거라고 돈이나 받고 이혼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주실 건데요? 너도 이런 얘기까지 듣고 우리 용준이랑 더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유, 진짜 지독하네. 용보 살림 말이 틀린 게 없어. 너 우리 아들 잡아먹을 팔자 맞는 것 같다. 하는데 그 용보살인지 뭔지 그 여자 만나면 가만 안 둘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가 뭔데 남의 가정 파탈낼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나요? 이런 것도 일종의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로도 이혼 얼마든지 된다. 톡 까놓고 우리 용준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집도 우리가 해준 거잖니? 너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받을 것도 없어. 그나마 우리가 돈이라도 좀 챙겨준다고 했을 때 그 돈 받고 이혼해달라 이 말이야. 싫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된다고요? 아니요. 제가 동의를 안 하는데 무슨 이혼이 돼요. 저는 끝까지 안 할 건데요. 제 말에 어머님 저 노려보고 저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이나 남편놈이나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죠. 5천만 원 줄게. 이혼해라. 그 말에 저 코웃음 쳤습니다. 난 또 돈으로 뭐 해준다길래 대단히 많이 주시는 줄 알았네요. 싫은데요. 결혼할 때 이 집도 우리가 해준 거고 너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제가 해온 혼수 및 결혼 비용만 해도 2,500이에요. 근데 5천만 원? 장난치세요? 어머님 아들 단명할까 봐 무서워서 이혼해달라고 하시면서 5천만 원? 덜 급하셨나 봐요? 아휴, 지독하다 지독해. 내가 용보살림 아니더라도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더 못 둔다.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도 소송 걸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대응할 거니까. 그렇게 어머님은 치를 떨고 나가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남편도 제 팔을 뿌리치더니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버리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였죠. 제가 문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 질렀는데도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와,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정말 우라통 터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일로 이혼을 요구당할 수도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구나. 그날 밤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잠깐 졸았는데 그 사이에 남편놈은 도망가듯이 나가더라고요. 저한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저렇게 도망치기만 하는 비겁한 인간이었죠. 저는 그날 바로 친정으로 가서 일을 얘기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학 전에 쉬고 있던 남동생도 그 얘기를 듣고는 분통 터져 했습니다. 미친 것들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그 용보살인가 뭔가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습니다. 지가 뭔데 누나네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느냐고요. 저도 그 용보살이라는 여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용보살이란 사람을 들어만 봤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무당집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와서 어머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그런 미행을 살짝 붙어보잡니다. 저희 시어머니 미행이요. 그래서 그 용보살인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보통 아기가 있지 않고서야 그런 말까지 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겠느냐면서요. 저도 그 용보살이라는 인간 면상이라도 보고 싶었기에 동생 말대로 미행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 얘기까지 오가는 거 이판사판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 차를 얻어 타고 몰래 어머님을 미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통보 이후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혼 통보 해놓고 가출까지 한 거였죠. 아마 시댁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은데 참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판사판 저도 눈이 돌아있는 상태였기에 동생과 함께 며칠 동안 어머님 미행도 했던 겁니다.
동생은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고 평소에도 운전을 능수능란하게 굉장히 잘하는 편이어서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뒤를 붙어봤는데 3일 정도까진 어머님도 별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끼케야 마트 정도였죠. 요즘은 그 용보살이라는 사람 안 만나나 했는데 4일째 되던 날 어머님은 자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동생과 조심조심 따라갔는데 어머님은 어느 낯선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 차를 댔어요. 거기가 바로 용보살 무당집인 듯 했죠. 멀리서 어머님이 들어가는 무당집 위치를 체크해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무당집에 들어가고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더니 또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머님 댁은 주택이거든요. 남동생도 멀찌감치 차를 대놓고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님은 집 앞에 차를 주차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의 차도 오더라고요. 누나, 매용차도 왔어. 남동생은 멀찌감치 빌려온 카메라로 최대한 줌을 당겨 사진도 몇 장 찍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증거로 쓰려고 제가 이것저것 다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님도 대문 앞에 서서 저희 남편이 주차를 다 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차에서 내린 건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도 조수석에서 내렸거든요. 그 여자가 내리니 어머님은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남동생도 황당한지 물어봤죠. 누나, 저 여자는 뭐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처음 보는 여잔데. 어머님은 그 여자를 반갑게 맞이하더니 손까지 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도 따라 들어가고요. 남동생은 벙쪄 있다가 최대한 줌으로 당겨 후다닥 사진을 연사로 찍었죠.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보통 사이 같지 않았어요. 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여자가 있었구나. 심지어 어머님도 다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남동생도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 용보살의 얘기니 뭐니 둘째치고 남편한테 일단 내연녀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까지 반기는 내연녀가요. 어머님이 저희 집 와서 이혼 서류 날릴 때만큼의 충격이 다시 한번 찾아오더라고요. 남동생은 저것들 미친 거 아니냐 욕을 하는데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왔고 얘기를 들은 저희 엄마도 뒷목 잡으시더라고요. 남동생이 그나마 사진을 찍었기에 확인했고 그 여자 얼굴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많아 보였고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님은 그 여자가 너무 좋은지 싱글벙글해서 그 여자를 맞이하셨고요. 엄마는 사진을 보고 화를 내셨죠. 세상에, 결국 바람핀 거였어? 이서방이? 그러면서 궁합 핑계대고 헤어지자고 한 거니? 이 인간들이 단체로 미쳤나? 진짜 미쳤나 봐. 세상에 바람이라니. 생각도 못했어. 이것들 당장 요절을 내야.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당장 쫓아가겠다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이 사진 뽑아서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그 사진들을 인화했고 따로 가방에 녹음기까지 넣어두고 어머님 댁에 쳐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아버님도 집에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 연락도 안 받고 집에서 가출하더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 있지 어딨어. 진짜 너무한다. 너 여기 왜 왔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려고 왔어? 어머니, 제 사주 탓하면서 그렇게 난리치더니 결국 이 여자 때문에 이혼해달라고 하신 거죠? 저는 그 사진들 다 내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그 집 식구들 다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야? 너 나 미행했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이 여자 뭐예요? 어디 설명 좀 해보세요. 제 말에 어머님도 남편도 딴청만 피우더라고요. 아버님도 다 알고 있던 건지 모른 척하고 있고요. 와,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들을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제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 요구를 하세요?
그 말에 어머님이 저를 흘겨보며 그러시는 겁니다. 예, 너 말이라도 똑바로 해라. 우리 용준이가 바람을 피운 게 먼저가 아니라 네 사주가 너무 억세고 안 좋다고 내 아들 잡아먹는다 했던 게 먼저야. 그 뒤에 그 여자 만난 거고. 뭐라고요? 용보살님이 네 사주가 안 좋고 궁합이 안 좋다고 얘기하신 게 먼저라고. 너 정말 내 아들 잡아먹는 팔자고. 너 때문에 내 아들 단명하는 거 맞아. 우리가 너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 맞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운 게 없던 일이 돼요? 어떻게 아들 내연녀가 이 집까지 드나들어요? 이미 그 여자가 며느리 같던데요.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멀쩡히 있는데 이따위 짓을 버리고 싶어? 그리고 자꾸 용보살 어쩌고 하는데 그 용보살이 뭐라던데요? 저는 이 사람 잡아먹을 팔자고 그 여자는 뭐 대단한 팔자라도 된대요? 이 사람 대통령이라도 만들어줄 그런 팔자래요? 대통령까진 아니라도 우리 용준이한테는 너무 도움되고 좋은 팔자랜다. 뭐라고요? 너랑 다르게 궁합도 천생연분이고 우리 용준이를 훨씬 더 잘되게 만들어준댄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너무 좋대. 그것뿐이니? 지금은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생님도 했다고 하고 너랑 다르게 성격도 순하고 착하고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선하고 착하고 너랑 기운 자체가 다르다. 선하고 착한 여자가 유부남하고 놀아나요? 어머님은 예전에도 무당 얘기 듣고 저 좋다고 설레발치시더니 또 그러세요? 그 무당은 사기꾼이었어. 용보살님하고 질적으로 달라. 다르긴 뭘 달라요? 어머님이 또 사기당하는 거죠. 뭐가 어째? 너 그래서 여기 왜 왔어? 그거 따지려고 왔어? 그럼 남편이 바람피는 꼴 직접 봤는데 모른 척 할까요? 그건 안 되죠. 제가 허수아비로 보이세요? 저는 그 앞에서 가만히 있는 남편놈 기싸대기를 올려붙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남편 문제인데 지는 남일인 양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얄미웠거든요. 제가 남편을 때리자 어머님이 달려와 저를 떠밀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내 아들을 밀쳐? 저는 어머님을 노려보며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그랬죠. 성격 차이로 이혼소송 걸 거라고. 근데 이제 아니거든요. 이건 명백한 외도고 어머님 아들이 100% 유책 배우자예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 못 걸어요. 이제 소송이고 뭐고 못 하신다고요. 제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어머님 아들 이혼 못 해요. 그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뜨악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혼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용준, 너랑 그 기집애랑 딱 기다려. 위자료 소송 걸 거니까. 내가 이혼은 안 해줘도 너랑 그 기집애 소송으로 탈탈 털어줄게. 그리고 저는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고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 뒤로도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이혼해 달라며 회유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이상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없으니 이제 와서 저를 살살 달래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줄 테니 이혼해 달래요. 처음엔 5천만 원 준다고 한 게 나중엔 7천, 1억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더는 무리라며 5년 살고 1억이면 적은 돈 아닌데 그냥 받고 이혼해 주라는 겁니다. 저는 1억이든 10억이든 싫다고 상간소송 주구장창 걸어서 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정남이 다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었지만 너무 얄미워서 더 버틴 것도 있었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나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남동생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일 때문에 분통이 터졌던 남동생은 저도 모르게 저희 남편 미행도 하고 그 여자도 미행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하고 싸우느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보니 고맙게도 동생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해준 거였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동생한테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들어 서글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가져온 증거들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증거들을 보고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이혼을 해주는 것이 진짜 복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꾸 이렇게 질질 끌지 말자. 이런다고 너한테는 뭐가 좋니? 저는 아무 상관 없는데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 정리하고 그 복덩어리 세며느리 빨리 맞이하고 싶은가 본데 제가 안 나와주니 복장 터지는 것 같았죠. 저도 남동생이 갖고 온 증거를 본 이상 이혼해줄 생각도 있었지만 어머님과 남편이 괘씸해서 더 버틴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훨씬 많은 위자료 명목의 돈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면서요. 그 돈 받고 따로 소송 없이 이혼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이 금액이 우리한테는 마지노선이고 더는 무리라고 하면서요. 제가 봐도 더 버틴겨봤자 그 이상의 돈은 줄 생각, 줄 여력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이혼해 줄 테니 이혼 서류 챙겨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같이요. 제가 결국 이혼해 주겠다고 하니 어머님도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어머님과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서류를 내미셨고 저는 일단 위자료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고 했죠. 저는 약속한 위자료 다 줘야 원하는 대로 협의 이혼하고 이혼 절차 다 밟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바로 받고 따로 소송하지 않고 협의 이혼하겠다 각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서류 제출도 했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버티긴 했지만 저도 남편 놈이고 심오고 이제는 그 면상도 보기 싫어서 빨리 끝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든 절차도 끝이 나고 숙려 기간 동안의 상담 절차도 다 끝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를 준비하며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당신들이 말한 행복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자면서요. 그리고 그 행복은 반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친구분께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운영하는 세차장은 정리하시고 편의점도 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얘기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월급 받는 남편도 월급이 전과 같지 않고 적어지고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한 여자가 자주 싸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모는 갑상선 쪽에 혹이 생겨 계속 병원을 다니고 알아 누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인가 생각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네가 웬일이냐? 새며느리 보시고 안녕하신가 싶어서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것 같으면 그만 끊자. 나 너 아니어도 속 끓는 이 많다.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 싶어서요. 무슨 얘기? 너랑 나랑 이제 할 얘기가 뭐가 있는데? 어머님, 며느리는 마음에 드세요? 왜? 마음에 든다. 아주 마음에 들어. 됐니? 아, 용보살을 닮아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용보살이 어머님 며느리랑 닮지 않았나 해서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어머님 며느리 용보살 딸이에요. 혹시 모르셨어요? 그게 뭔 말이야? 주연이 엄마가 무슨 용보살이야? 내가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에서도 주연이 부모를 다 봤는데. 어디 하객 알바 구하듯이 구했나 보죠. 어머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용보살이 미혼모로 낳은 애가 주연이라는 여자래요. 엄마가 무당이라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교사는 개뿔, 그 주연이라는 여자 직업도 제대로 없었고 백수로 지냈더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여자가 용준 씨랑 결혼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도 있던데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한 거나 다름없었다던데. 제 폭탄 발언에 어머님 까무러치시는 게 수학이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너 그게 사실이야? 당연히 사실이죠.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때 당시 남동생은 저 몰래 어머님과 그 용보살도 미행을 했었는데 용보살이 그 주연이란 여자와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걸 봤답니다. 남동생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걸 뒤에서 슬쩍 다 들었는데 그 둘은 모녀 사이였고 그 주연이란 여자는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가 연락이 계속 왔나 보더라고요. 용보살이 자기 딸한테 그 남자 확실하게 안 끊어냈냐고 결혼하기 전에 연락 제대로 끊어라 그런 소리도 하더래요.
동생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도 너무 놀랐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시댁이 나름 알부자인데다 어머님이 용보살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용보살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저 집에 시집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짓을 비밀로 저질렀겠죠. 난 네 말 못 믿는다.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그럼 어머님이 직접 알아보세요. 저도 모르는 일이면 몰라도 아는 이상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말한다고? 이제라도 말씀드리는 걸 다행으로 아시고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전 시모와의 통화 후 전 남편에게 2-3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 엄마 친구분 말로는 제가 한 말로 그 집이 뒤집어졌고 진짜 용보살 딸인 것도 알게 되어 어머님은 용보살과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이혼까지 시켰는데 모녀가 짜고 치고 속였다고요. 저희 엄마랑 친한 친구분이 어머님 친구기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선 자세하게 다 듣게 되었는데 어머님하고 용보살이 난장판으로 싸워서 경찰까지 왔었대요.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무당말 듣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들 이혼시키려 한 시모도 참 답답하지만 진짜 등신은 본인 의사나 생각은 아예 없고 꼭두각시 마냥 엄마 말대로 하고 있는 전 남편이겠죠. 이혼해서 끝낸 게 차라리 내 인생에는 더 나은 일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런 일을 겪고도 또 무당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아는 시어머니라면 또다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을지도 모르죠. 무엇보다 며느리가 무슨 자기 아들 성공에 도움이 돼야 하는 주춧돌인 것 마냥 생각하는데 아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꼭 남이 도와줘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운이 좋아 아버님 사업이 잘 돼서 여유롭게 살았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다간 그마저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싶네요. 이미 휘청이는 것만 봐도요. 저는 위자료 두둑히 받은 돈으로 제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주가 안 좋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그래서 더더욱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